아내 친구 남편과 비교당하고 살면 어떤 기분일까요? 여러분, 은퇴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싸움이 더 많아졌다는 부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부부싸움이 끊이지 않았다더라고요. 왜 그렇게 된 걸까요? 평생을 함께 살아온 부부인데 은퇴하고 나서 더 싸우게 됐다니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오늘은 그 부부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 부부는 결혼한 지 30년 정도 됐어요. 남편분은 65세이고 부인은 62세였습니다. 남편분은 평생 직장을 다니다가 은퇴하셨어요. 그동안 정말 성실하게 사셨거든요. 매일 아침 7시면 집을 나가서 저녁 늦게 돌아오고 주말에도 가끔 나가서 일하고 그랬다고 해요. 그렇게 평생을 바쳐서 일하셨으니까 은퇴하면 이제 좀 쉬고 싶으셨던 거죠. 근데 부인분은 생각이 달랐어요. 은퇴 후 여유를 기대했지만 현실은 돈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연금이 나오긴 하지만 현역 때 월급의 절반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생활비는 크게 줄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이가 드니까 병원비가 더 늘어나더라고요. 부인분이 그게 제일 불안하셨던 것 같아요. 앞으로 20년, 30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돈이 이렇게 부족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비교가 되더래요. 다른 집들은 은퇴해도 여유 있어 보이는데 우리 집만 쪼들리는 것 같아 보였다고 해요. 남편분은 그런 아내의 불안감을 이해 못 하시겠더라는 거예요. 평생 고생해서 일했으니까 이제 좀 쉴 때도 됐는데 왜 자꾸 돈 얘기만 하나 싶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자기가 무능한 사람 취급받는 것 같아서 서러우셨대요. 30년 넘게 성실하게 일해서 가족들 먹여 살렸는데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기분이 안 좋으셨던 거죠. 그런 식으로 두 분의 생각이 달랐어요. 부인은 미래가 불안하고 남편은 과거의 한 일을 인정받고 싶고 이런 마음의 간격 때문에 갈등이 시작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소한 것부터 시작됐다고 해요. 남편분이 집에서 TV만 보고 계시니까 부인분이 답답하셨던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셔도 딱히 할 일이 없으시니까 늦게 일어나시고 일어나서도 신문 보고 TV 보고 그러고 계시더래요. 부인분은 여전히 바쁘거든요. 집안일에 시장 보기에 친정 어머니 챙기기까지. 그런데 남편만 놀고 계시니까 불만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러던 중에 부인분이 친구들하고 만날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자꾸 남편들 얘기가 나오더래요. 김 여사네 남편은 은퇴하고도 사업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더라. 박 여사네 남편은 아직도 어디 회사에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다더라. 이 여사네는 남편이 주식으로 용돈벌이를 한다더라. 그런 얘기들을 들으니까 부인분 마음이 복잡해지시더래요. 다른 집 남편들은 다 뭔가 하고 있는데 우리 남편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집에 와서 남편한테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김 여사네 남편은 은퇴하고도 사업한대, 박 여사네 남편은 아직도 일한대, 이런 식으로요. 처음에는 그냥 소식 전하는 정도였는데 점점 비교하는 투가 되더라는 거예요. 다른 집은 다 그렇게 하는데 당신만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남편분이 기분 나빠하셨어요. 내가 평생 일한 게 뭐가 되냐? 이제 좀 쉬면 안 되냐? 남들하고 비교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반응하시더래요. 그러면 부인분도 화가 나는 거예요. 남편은 쉬고 있고 자기는 여전히 바쁜데 그것도 모자라서 친구들한테 부끄럽기까지 하니까요. 그런 말다툼이 한두 번이 아니었대요. 한 달에 몇 번씩은 그런 얘기로 싸우게 되더라는 거예요. 부인분이 말씀하시길 친구들 만나고 오는 날이면 거의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집하고 비교가 되니까
자꾸 그런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 남편은 기분 나빠하고 악순환이 계속됐던 거죠.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었어요.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하니까 적금을 까먹어야 하는 상황이 생기더래요. 그럴 때마다 부인분이 불안해하셨어요.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돈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요. 그런 불안감이 남편한테 대한 불만으로 표출되는 거였어요. 당신이 뭔가 해서 돈이라도 벌어오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요. 남편분도 그런 부인의 마음을 이해는 하시지만 막상 뭘 하라고 하니까 막막하셨던 것 같아요. 나이도 많고 하니까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젊은 사람들하고 경쟁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더 위축되시고 무기력해지시더래요. 그런 상황이 몇 달 동안 계속되더니 어느 날 남편분이 크게 화를 내셨어요. 평소에는 온순하신 분인데 그날은 정말 폭발하셨다고 해요. 나도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왜 나를 다른 사람과만 비교하느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 이런 식으로 따지셨어요. 30년 넘게 성실하게 일해서 집도 마련하고 아이들 교육도 시키고 했는데 이제 와서 무능한 사람 취급받아야 하느냐고 하시면서요. 부인분도 그때 울분이 터지셨어요. 노후가 이렇게 불안한 게 다 당신 탓 아니냐. 다른 사람들은 미리미리 준비해서 여유롭게 사는데 우리만 이렇게 쪼들려 사느냐. 이렇게 맞받아치셨어요. 그날 정말 큰 싸움이 났다고 해요. 평소에는 목소리 큰 소리 안 내시는 분들인데 그날은 정말 소리 지르면서 싸우셨다더라고요. 결국 각자 방으로 들어가시면서 며칠 동안 말을 안 하셨어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 얼굴도 안 보고 밥도 따로 드시고 그랬대요. 남편분은 자기 방에만 들어박혀 계시고 부인분은 거실에서 혼자 TV 보시고 정말 남남같이 지내셨다고 해요. 며칠이 지나도 서로 먼저 말 거는 사람이 없더래요. 남편분은 억울한 마음이 크셨고 부인분은 서운한 마음이 크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겼어요. 남편분이 평소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거기서 작은 이상, 소견이 나온 거예요. 큰 병은 아니었지만 나이가 드니까 조심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으셨대요. 그걸 듣고 남편분이 충격을 받으셨어요. 건강이 나빠지면 부인한테 더 짐이 될 텐데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 앞으로 어떻게 되나 싶으셨다고 해요. 부인분도 비슷한 시기에 깨달음이 있으셨어요. 친구들이랑 만났는데 그동안 부러워했던 친구의 속사정을 알게 된 거예요. 해외여행도 다니고 여유 있어 보였던 친구가 사실은 빚이 많아서 고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사업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손해가 많이 나서 집까지 담보로 잡았다더래요. 그 얘기를 듣고 부인분이 생각이 많아지셨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다들 각자의 어려움이 있구나 싶으셨던 거죠. 그리고 우리 집이 그렇게 못 사는 것도 아니구나 하는 생각도 드셨고요. 연금도 나오고 집도 있고 건강하기만 하면 그것도 큰 복이구나 싶으셨다고 해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남편한테 너무 심하게 했나 싶어서 미안한 마음도 드시더래요. 그런 일들이 있고 나서 두 분 다 서로의 입장을 돌아보게 되셨어요. 남편분은 건강검진 결과를 받고 나서 생각이 달라지셨대요. 건강이 나빠지면 부인한테 더 큰 짐이 될 텐데 지금도 이렇게 싸우고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나 싶으셨던 거죠. 그리고 부인이 불안해하는 마음도 이해가 되시더래요. 자기는 평생 일만 해봐서 은퇴 후 생활을 잘 모르겠지만 부인 입장에서는 미래가 걱정될 만하다는 생각이 드셨다고 해요. 부인분도 친구의 속사정을 알고 나서 마음이 많이 바뀌셨어요. 다른 집들이 다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각자 나름의 어려움이 있구나 싶으셨던 거죠.
그리고 우리 남편도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나이 들어서 쉬고 싶어 하는 마음을 왜 이해 못했나 싶어서 미안한 마음이 드셨다고 해요. 그렇게 며칠을 생각하시다가 먼저 말을 꺼낸 건 남편분이었어요. 부인한테 조심스럽게 다가가셔서 건강검진 결과 얘기를 하시면서 대화를 시작하셨대요. 앞으로 건강 챙기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조금씩 해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나이가 많아서 큰 일은 못하겠지만 작은 일이라도 찾아서 해보겠다고요. 그리고 그동안 부인 마음을 이해 못해서 미안했다고 사과도 하셨어요. 부인분도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녹으셨대요. 자기도 비교만 하지 말고 우리 형편에 맞게 행복을 찾자고 말씀하시면서 그동안 남편을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그날부터 두 분이 다시 대화를 시작하셨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뭘 할 수 있을지 그런 얘기들을 나누시면서요. 남편분이 먼저 동네 복지관에 가보셨어요. 거기서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 같은 걸 알아보시고 봉사활동도 알아보시고 그랬대요. 처음에는 어색하셨지만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보람도 있고 재미도 있으셨다고 해요. 특히 같은 또래분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정보도 얻고 하니까 좋으셨대요. 그리고 시간제로 할 수 있는 작은 일자리도 하나 구하셨어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민원인들 안내하는 일이었는데 일주일에 3일 정도만 나가는 가벼운 일이었어요. 급여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용돈벌이는 되고 할 일이 생기니까 활력도 생기시더래요. 부인분도 달라지셨어요. 남편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시니까 더 이상 다른 집하고 비교하지 않으시게 되더래요. 그리고 자기도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시기로 하셨어요. 복지관에서 요리 봉사도 하시고 나중에는 요리 강사 자격증도 따볼 생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두 분이 마음을 바꾸고 나니까 부부관계도 훨씬 좋아지셨어요. 예전처럼 하루 종일 집에서 붙어 있으면서 서로 부딪히는 일이 줄어들었고 각자 할 일이 생기니까 만날 때는 서로 반갑기도 하고 그러시더래요. 대화의 주제도 달라지셨어요. 예전에는 돈 얘기, 남들하고 비교하는 얘기만 하다가 싸웠는데 이제는 서로 하는 일 얘기, 만난 사람들 얘기, 앞으로의 계획 얘기 이런 걸 하시게 되더래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게 되셨어요. 남편분이 작은 일이라도 하시는 걸 부인분이 고마워하시고 부인분이 집안일하고 봉사활동 하시는 걸 남편분이 대단하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러시더래요. 경제적인 면에서도 조금씩 나아지셨어요. 남편분이 벌어오시는 돈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용돈벌이는 되니까 부담이 줄어들었고 부인분도 나중에 요리 강사를 하시게 되면 수입이 생길 수 있으니까 희망도 생기셨다고 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돈이 아니더라고 하시더라고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니까 마음이 편해지고 행복해지셨다는 거예요. 부인분이 말씀하시길 이제는 친구들 만나서도 당당하다고 하세요. 우리 남편도 봉사활동도 하고 일도 한다고 자랑할 수 있으니까 예전처럼 위축되지 않으신다고 해요. 그리고 다른 집하고 비교하는 것보다 우리 집만의 행복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분도 이제는 집에서만 TV 보는 게 아니라 할 일이 생기고 만날 사람들도 생기니까 훨씬 활력이 있으시대요. 그리고 부인한테 인정받는 기분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두 분이 정말 화목하게 지내고 계셔요. 가끔 작은 다툼은 있어도 예전처럼 크게 싸우는 일은 없다고 해요.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고 상대방을 존중하시니까 갈등이 생겨도 금방 해결되시더래요. 저는 이 부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은퇴 후 부부싸움의 핵심은 돈보다 서로의 인정과 존중이구나 싶었거든요. 물론 경제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이 부부처럼 서로 다른 입장을 이해하고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노력하면 은퇴 후에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도 서로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이 부부 이야기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